자, 교재는 829페이지 상고입니다. 자, 상고의 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하죠. 예외로서는 비약적 상고가 있고요. 기능 읽어보시고요. 자, 구조를 볼 텐데, 자, 법률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후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률심. 원심 판결의 법률 문제만을 판단하는 법률시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무시하시고 일단 뭐다? 상고심은 법률시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후심이기 때문에요. 자, 원칙적으로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 심판하면 돼요. 두 번째는 변론 없이 이 서면심리에 의해서 판결할 수 있고,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파기환송, 파기유송이 원칙이고, 사후심이기 때문에요.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거조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사후심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원 판결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상고심에서는 사실 판단이 허용되지 않죠.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미칠 것이고 X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러한 특징들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 좀 볼까요? 자, 판례 이거 형법에도 나오는 건데요.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에 원 판결실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고심에서의 심판 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할 때 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 그러면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서 부정경이죠. 그렇죠? 부정경 미칠 것이고 부정경이 선고가 된다. 그래서 상고심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가로 열고 닫고 했다 손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경 선고가 됩니다.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정경 선고받겠죠. 그렇죠? 근데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뭐다? 부정경이라고요. 그래서 부정경인 것이지 정경 밑줄 X. 됐죠? 같은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 장 그려보면 자, 여기가 1심이고요. 여기가 2심이고요. 여기가 3심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끊어버리면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죠. 3심은 법률심이고요. 라고 했을 때 이 사실심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심하고 2심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요 1심하고 2심의 나이가 땡땡 19세 미만. 자,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입니다. 그쵸? 소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19세 미만자라고 한다면 그때 무슨 걸 때린다? 소년이니까 부정경을 때린다. 부정경을 때리는 것이지 정경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률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법률심 이때 나이가 19세 이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이건 묻지 않아요. 항상 사실심의 나이가 19세 미만자라고 한다면 부정경을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요. 상고 이유를 볼게요. 자, 상고 이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을 때. 두 번째 판결한 후에 형이 폐지가 되거나 변경이 있거나 사면이 있을 때. 재심 청구 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요 세 가지 있죠? 좀 묶어보세요. 요 세 가지는 밑에 나와 있죠? 항소 이유와 똑같아요. 전 시간에 배웠죠? 항소 이유와 똑같아요. 요 네 번째만 좀 다른데 요 네 번째만 이제 항소 이유가 좀 달라요. 요 네 번째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초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동그라미 치시고. 사형이나 무기나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이 장기수예요. 장기수. 아시겠죠?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이 선고된 사건인데 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아시겠죠?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그때 상고 이유가 돼요. 일단 끊고 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도 상고 이유가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 그러니까 사형 무기 10년 이상 사건에서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이거죠?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가 1번이고요.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이유가 있을 때 두 번째란 말이죠. 됐어요? 어떤 사건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 사건에서. 네, 됐어요. 요 10년 이상 관련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4호 말씀드렸죠? 4호. 자, 4호는 피고인 구제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고할 때만 적용이 돼요. 피고인이 상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검사가 상고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요 밑에 나와 있죠? 검사 밑줄 그으시고 X. 이건 상고 이유가 안 된다. 그쵸? 요 밑에 검사도 밑줄 그으시고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쵸? X. 그 다음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대요. 검사만 밑줄 그으시고 X. 상고 이유가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가 기각됐어요. 결국 피고인 항소가 기각됐다고요. 피고인 항소가 기각된 것은 뭐다? 상고 이유가 안 돼요. 그쵸?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고인만이 상고할 때 상고로 삼을 수가 있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가 기각됐다는 것은 결국 상소를 안 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판례 보시면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그렇죠? 자백만을 근거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을 때는 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돼요. 그 다음 요 상경관계죠. 상상적 경합관계인데 수재 중에서 1번만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대요. 그렇죠? 이렇게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돼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요. 그렇죠?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듣지 않았다. 라고 했었고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 바도 없어요. 그렇죠? 이랬다고 했을 때 판결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죄수 평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단의 범위의 차이가 생겼어요. 범위의 차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돼요. 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 이외의자가 그렇죠? 피고인이 받았어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 이외의자가 그렇죠? 진범으로 다시 제소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상고 이유가 돼요. 3호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4년 하니까 도합 10년이 넘죠? 합하면 10년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호가 충족되어서 상고 이유가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일단 체크를 잘 해두시고 그다음부터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둔다는 말은 자꾸 보시면 외워져요. 숙지가 머리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뭐 구구단체로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많이 보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상고이로 되지 않는가 한번 볼까요? 자,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쵸?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 통지, 재판 공개 등 이 절차가 법령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절차 세모 쳐봐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것만 갖고서는 상고가 안 돼요. 그쵸? 그 다음 밑에도 보시게 되면 구속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왜 통지 여기 나오죠? 여기 통지 나오잖아요. 여기요. 여기 통지 나오죠. 그쵸? 여기 통지 나오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통지 세모 쳐보세요. 이 통지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고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거의 같은 내용이죠. 묶으시고요. 비슷한 것은 묶어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 필요적 변의 사건이었는데 변환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쵸? 변환 없이 개정을 했다. 세무 쳐볼게요. 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절차, 수송 절차죠. 절차. 수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게 절차잖아요. 절차. 그쵸? 절차. 절차. 절차에 관련된 법령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상고유가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 묶으셔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네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고유가 안 된다. 자, 넘겨보죠. 요거는 형법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간접정범 배우죠. 그쵸? 우리 형법 제34조 할 때 배워요. 그리고 보니까 밑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30조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34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간접정범 같은 경우는 형법제 34조 34조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봐서 30조를 적용했어요. 그렇지만 형이 똑같잖아요. 간접정범도 정범이고 공동정범도 정범이니까 형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 즉 법조문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어차피 형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상고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세워쳐야 되겠네요. 간접정범일 때는 34조인데 34조를 적용하지 않고 30조를 적용했다. 30조 세무쳐봐요. 이것은 상고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은요. 5번부터 8번까지인가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보시면 10년 미만이죠? 10년 이상일 때 상고유라고 그랬잖아요. 10년 이상일 때 사후에서 10년 미만일 때는 상고가 안 되죠. 1년 6개월도 10년 안 되죠? 여기 징역 1년에 이것도 안 되고요. 징역 10개월도 안 되고 합쳐도 30년 안 돼요. 그래서 상고유가 안 돼요. 선고유도 안 되죠? 사형무기 10년 이상 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유에도 상고유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9번을 가보시면 사후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 상고유로 삼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밑에 항소인이 항소유로 주장하거나 판단한 사항, 그쵸? 사항 이외의 사유라 했어요. 이외 셈을 치시고 사후심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쵸? 요것만 세무쳐도 알겠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항소유로 주장한 것 이외의 사유, 그쵸?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유, 이외의 사유. 이때 이외의 사유는 뭐다?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2번이죠.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라고 그랬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되지 않았다.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거 세무 쳐볼게요. 이것은 사후심 성질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절차를 볼 텐데요. 이 절차는 거의 뭐죠? 거의 99%는 항소심 절차와 똑같아요. 그래서 항소심을 공부를 잘 해두면 상고심은 거의 거저먹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상고장 제출. 자, 밑에 보시면 원심법원이죠. 우리가 그 항소할 때 빨간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빨간색 하지 않고 검은색을 할게요.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상고장을 어디다 제출한다? 원심 동그라미. 숫자 똑같죠? 7일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상고 이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다. 상소권 소멸 것이 명백하다. 그쵸? 이때는 상고를 기각하는데요. 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즉시항고 가능해요. 즉시항고 가능하다. 이거 똑같아요. 즉시항고 나온 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 받으시고요. 14일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에 통지인데요. 상고인 한 거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 전에 만약에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을 때는 통지 전입니다. 후가 아니고요. 그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걸 통지 후라고 바꾸면 틀려요. 전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20일이죠. 20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재소자 특칙도 공부했죠. 그쵸? 또 받으시고요. 재소자 특칙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8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817페이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도 공부했죠. 지체 없이 부번,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 항소할 때 똑같이 배웠는데 요 2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상고심에서는요. 상고이유서에는 수동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서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해서 그 이유까지 명시해야 된다는 것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판을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우리 저 앞에서 공부한 적 있어요. 그렇죠? 변호인 선임은 신금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신금마다. 아시겠죠? 1심일 때 제출하고 2심일 때도 제출하고요. 3심일 때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원래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죠.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했습니다. 후에 뒤늦게 제출했다고 했을 때 치유돼야 안 돼요? 치유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법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쵸? 그 다음 우리 앞에 요 판례 볼 텐데요. 요 판례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요 앞에 조문 제가 방금 읽었어요.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2항 조문 관련된 판례입니다. 여기 인용해서 그 이유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그냥 항소 이유서를 그대로 원용한 것은 뭐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 11도 똑같고요. 똑같은데 여기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이게 달라요.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달라요.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다르고 보여드릴게요. 옆에다가 페이지 적어보세요. 823페이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요거 다르죠?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체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요. 그리고 밑에 준용 규정도 똑같죠? 155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교재 821페이지 적으세요. 그리고 요거 페이지 818페이지 적으시고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밑에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해라. 그리고 구체적이고도 어떤 명시적인 이유 설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실로인, 법령오해 요렇게만 적으면 안 돼요.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받으시면 돼요.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심리 볼까요? 자, 심리. 여러분 교재 제가 829페이지 가보세요. 829페이지 그 법률심하고 사후심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후심을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요 사유에 대해서만 심판하면 됩니다. 왜? 사후심이니까. 그렇죠? 일단 끊고. 근데 1호부터 3호까지는 뭐다? 직권으로라도 가능하다. 됐죠? 자, 밑에 사후심 나와 있죠? 사후심 나와 있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것까지, 그 아는 것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그렇죠? 또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은, 또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사항 그 이외의 것은, 이것은 뭐다? 상고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왜? 사후심이니까. 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사후심이니까 새로운 증거조사 안 돼요. 밑줄 그시고 X. 그 다음에 원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 있죠? 후에 나타난 거 요거 안 돼요. 요거 상고이유서에 설령 포함되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왜? 사후심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다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1로부터 3호까지는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1호나 3호에 해당할 때는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렇죠? 영향을 미쳤을 때가 1호에 나와 있잖아요. 1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검사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기 아님이 명백한 것이라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쵸?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해서,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됐죠? 자,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이제 상고심만의 특징 볼게요. 상고심만의 특징. 그쵸?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여기, 항소심 규정은 상고심 심판에 준용된다. 되는데, 다만, 법률심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이제 항소심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법률심이잖아요. 그쵸? 상고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사 아닌 자는 선임이 안 돼요. 반드시 상고심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변호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쵸? 역시 상고심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아니라면 변론이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한다? 변호사만 된다. 변호사만이 변론할 수 있고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법률심이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이 특별 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31조 3조 31조 단서에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이 바로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39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소환이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면 되고요. 그리고 검사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 근거해서 변론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변호인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했을 때는 검사만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283조가 뭐죠? 국선 변호인이죠. 국선 변호인 규정에 해당할 때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기록에 의해서 만을 갖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 없이 이 판결이 가능해요. 요거만 보면 되니까 선민심리라는 거예요. 선민심리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위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제목에서 피고인 출석 배제라는 거 받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제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석 배제, 선민심리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